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지금의 저는 꽤 큰 규모의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등을 거쳐왔습니다. 경험상 주니어 시점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 것은 확실히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 선택에 따라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장단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처음 공공기관의 해외 인턴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턴 경험과 영어를 더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영업 업무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학부 때 전공한 심리학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안고 취업을 준비하며 인사교육, HRD 직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지식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업 내 경력 개발, 구성원 성장 등을 돕는 역할이죠. 그때쯤 헤드헌터 분을 통해 심리 척도를 기반으로 HR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단계에 교육기획, 심리척도 개발, 영어 활용 등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대기업 해외 영업, 은행권 등의 공채가 진행 중이었지만 직무 적성도 살리고 당장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막상 이 회사에 가보니 대표님과 이사님을 포함해서 10명이 안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담당 사업부 외에도 다른 사업부가 있었고 처음 제안받았던 역할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더군요. 2년간 회사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장단점을 여실히 느꼈고요.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커리어 관리 측면입니다. 스타트업은 비즈니스의 방향에 따라 개인의 커리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리어 관리는 하나의 직무를 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그 노하우로 정해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기업의 생존이 급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역할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맡은 일 외에도 여러 잡무를 해야 하고 사업 전략이 바뀌면 자신의 역할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체계가 없으니 많은 일을 급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하지만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은 아닌 애매한 커리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 처음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직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느라 몸과 마음이 긴장하게 되죠. 스타트업은 이 부분이 더 두드러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쏟아지고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닥친 일을 해결해야 하니 개인은 무리를 해가며 일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표나 경영진의 마음이 일반 구성원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진은 자신의 사업이니 계속해서 일을 벌립니다. 하지만 회사에 고용된 개인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러 왔을 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의 흐름을 따라가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가장 확실한 보상은 급여입니다. 아무리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하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은 일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월 500 이상, 연 6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금융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구성원에게 나눠주는 만큼 당장 규모를 키워야 하는 회사는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주니어였지만 회사에서 여러 역할을 인정해 주셔서 회사 규모 대비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월급은 아니었죠. 당시에는 돈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급여 대비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얻은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도성입니다.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주요 직무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정해진 역할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체계가 있는 큰 회사와는 다르죠. 단순히 이 상황을 정신없다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만큼 문제 해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회사에 오기 전까지 저는 주어진 일을 하는 수동적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셋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주도성과 민첩성은 인생 전체를 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 통합성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일을 한 것을 일반적인 직무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도전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다 해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죠. 회사에서는 다재다능한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직무 전문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물경력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커리어 경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스타트업의 이런 특성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작은 만큼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전체의 사업의 그림은 더 커집니다. 이 부분은 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저의 경우 교육 기획이 주된 업무였지만 사업 전략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강사 관리, 회원 관리 등 다양한 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맡은 주요 직무가 전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노하우로 이직을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도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에 대한 시각입니다. 직장생활 9년차가 되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스타트업에서의 경험 덕분에 1인 기업에 대한 생각을 더 빠르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높은 연봉이나 괜찮은 복지 등 좋은 조건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일을 하면서 주어진 역할만 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어렴풋이 나만의 사업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사회나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회사와 커리어라는 좁은 틀에서만 생각하면 결국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연봉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큰 그림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